조롱이님, 오늘 딱 제 얘기라는 무슨 얘기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육류, 빵 등이 전혀 소화가 안 됩니다. 네, 이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네 가지의 스텝 중에 첫 번째, 녹지 않는다. 두 번째, 네, 분해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흡수도 좀 엉망이고요. 배설도 엉망이고, 다 엉망돼 버리고, 몸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나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스텝들을 다 잘 되도록 여러 영양제들을 같이 먹어주면 된다. 왜 그럼 영양제, 약을 먹지 왜 영양제? 예, 약은요 없어요. 위산이라고 하는 약이 없습니다. 예,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이런 위산이 만들어져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영양제처럼 해가지고 이 위산이 들어있는, 위산이라기보다 염산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팔고 있긴 한데요, 그거 양이요 너무 적습니다.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크게 뭐 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좋은 소화를 시켜내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양도 충분하고 가격도 싸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C 소금이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아토피에 소화를 잘 못하시길래 소금 비타민을 권했어요. 처음엔 좋았었죠. 그러다가 콜라겐 드시고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신다는데 키토산 권하면 어떤가요? 좀 말으시고 고민됩니다. 말으셔서 고민됩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자, 콜라겐이 이분이 보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몸이었는데 소금 먹고 비타민C 먹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콜라겐을 먹었더니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콜라겐이 소화가 안 된다.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소화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저 콜라겐이 저분은 이제 장누수를 가지고 있고 장누수로 인해서 피부병이 심하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장누수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누수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콜라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더 심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 일절 끊으시고, 그건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고요. 끊어야 되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 성분들, BO6기소, 소화효소제 일단 드시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한 뒤에, 그 다음에 위장과 장을 다 고치고, 장 누수도 다 고치고, 그래야 단백질이 좀 괜찮아질 수가 있다. 예, 단백질 때문에 피부병이 심하게 생겨 있고요. 그 심하게 생긴 피부병을 보고 지금 아토피라고 진단을 해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면 면역세포를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림프구, 과립구 이런 밸런스, 면역세포들의 밸런스를 측정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아토피인지 저는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염증성 피부병인지 이런 게 판단이 되죠. 자,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롱이님, 조롱이님이신지 초롱이님, 죄송합니다. 비타민C 소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자, BO6기소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서지혜님 반갑습니다. 소금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요? 용융소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요. 또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적정량을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적정량을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먹기가 쉬운 게 바로 용융소금입니다. 용융소금은 짠맛은 있는데요. 쓴맛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소금이냐면 일반 천일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특수한 용기에다 집어넣고 열을 가해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녹아버린 상태에서 열을 자꾸 가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절반 정도 남았을 때 꺼냅니다. 열은 보통 뭐 800에서 1000도 정도까지 올리고요. 긴 시간 녹여버리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소금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죽염은요, 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에 소금을 꽉 채워 놨다가 대나무를 딱 태우고 나면 남아있는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넣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융소금은요, 넣었던 소금의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어느 게 더 순도가 높아지느냐, 순수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죽염은 9번을 구울 때까지, 9번을 구울 때까지, 그러니까 송진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녹이기 전까지는 그냥 다 비슷한 프로세스다. 물론 좀 변화는 있겠죠, 소금의 질로서는. 하지만 소금이 사라지는 양은 거의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도가 낮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8번씩 막 구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용융시켜버리면 훨씬 더 깨끗한 소금이 되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용융시키면 넣었던 소금의 절반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거기서 무엇이 없어진 거냐면 소금 속에는 여분의 염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분의 염소, 쓸데없는 염소, 간수를 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처럼 염소와 여분의 염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마그네슘, 칼슘도 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진 소금이 용융소금이다. 그래서요,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먹을 수 있다.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 일반 소금들 충분하게 먹기 쉽지 않다. 너무 짜고 너무 쓰다. 음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먹기도, 많이 넣어서 먹기도 어렵다. 그리고 몸에 문제도 생긴다. 그래서 염소를 제거한 그런 소금을 먹어라. 그러니까 염소를 뭐 100% 다 제거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트륨 한 개에 염소 한 개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 옆에 있는 염소들을 다 제거를 해버린 소금이 용융소금이다. 그래서 그런 소금을 드셔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야 그게님, 키토산 먹고 물로는 안 넘어가서 밥 한 숟가락 먹어요. 네,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군요. 초롱이님, 저는 소금을 밥 먹은 식후 비타민C와 티스푼 하나 물과 함께 섭취하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인지요? 반찬에도 좀 더 충분하게 넣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드시는 게 맞죠. 원래 순서는 뭐냐면 소금은 원래 우리 모두가 반찬에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반찬하고 음식에, 국에. 그걸로 그냥 먹는 거고 그걸로 충분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지 안 한지 체크하는 방법은 염도계를 사가지고 소변의 염도를 측정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염도가 0.9%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먹는데도 0.9가 안 나온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저번처럼 티스푼을 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물에 녹여가지고 그냥 마시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야 충분한 소금의 양이 들어가게 된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과량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쓸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소금으로는 그렇게 충분한 양을 먹기가 어려워진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먹고 있는 방법, 좀 전의 방법이 사실 더 올바른 방법이고요. 또 지금 그렇게 드신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된 거는 없다. 그리고 염분의 농도, 소변의 염분 농도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그래야 많이 먹고 있는지 부족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님, 비타민 과잉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설사 직전 용량까지 하라는데 맞는 건죠? 맞습니다. 맞고요. 많이 먹었을 때 비타민 과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설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설사라고 보시면 되죠. 네. 황재규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야, 네,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재규님 인사만 하고 사라져 버렸는지, 방송을 안 보고 있는지,
네, 제가 이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지금 나이가 거의 한 40은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선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 참여까지 해주셔서 서울 천호동에 내가 있으니 사무실로 놀러 오기 바랍니다. 황재규님 기다릴게. 박헌옥님 실방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꼬꼬마님, 어제도 뵀는데요. 오늘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비타민 복용할 때는 가스가 나와도 냄새가 안 나던데 지금은 한 달 보름 됐는데 냄새가 나요. 이분 단백질 소화가 덜 되고 있거나 두 번째는 장벽에 붙어 있는 숙변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거나 이런 겁니다. 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날수록,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면 날수록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위장에서 음식이 단백질이 잘 녹지 않는다, 또 녹지 않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냄새 나면 소화 안 된다, 소화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부룩하다, 그러면 소화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소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한명진님, 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낳는 과정이지만 박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꼬꼬마님, 박사님 영양제 먹을 때마다 소금 물을 타서 먹긴 하는데 염도 측정하니 1.2, 1.4 정도 나오던데 맹물을 한 컵 먹으니까 0.5 정도 나와요. 그럼 맹물은 마시면 안 되나요? 맹물을 마셔도 되고요. 뭐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거죠. 뭐 꼭 고정을 제가 확정을 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뭐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맹물을 마셔도 되고 0.5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0.5가 나온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뭐 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 0.5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소변을 누울 때마다, 정상적인 소변을 누울 때마다 0.9 이상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소변의 염분 농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 나오는 것도 좋고요. 1.4 나오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마셨다, 또는 뭐 맥주 같은 걸 마셨다 그러면 뚝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이 아주 경미하게 튀어나올 듯한데 염분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죠.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압력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게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혈압 올라가는 분들은 대부분 염분을 잘 배설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요.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염분 제대로 못 밀어내면 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몸은 원래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이 남아돌면 물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남으면 내보낸다. 물이 남으면 내보내는 거죠.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으면 내보낸다라는 거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으면 내보낸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즉,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는 남도록 먹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바로 염분, 물, 비타민C, 이렇게 되어져 있다 겁니다. 전현희님, 비타민C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비타민C 섭취 많이 하면 인체에 알루미늄이 쌓일 수 있다던데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적어 주셨네요.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런 거냐라는 겁니다.
비타민 C는요, 철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철분이 흡수가 잘 되는 이유가 철이 플러스 2가도 있고 3가도 있습니다. 가스가 3가가 되어져 있어서 비타민 C하고 결합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철분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알루미늄도 녹으면은 플러스 3가로 되어져 있고요. 그 3가하고 비타민C하고 붙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알루미늄이 내 몸 속에 쌓이려면 알루미늄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나요? 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알루미늄을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적은 양으로 사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몸에 쌓일 정도냐 이건데요. 제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머리카락 속에요, 알루미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알루미늄 수두룩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거치고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먹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나오는가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알루미늄 많이 나오는데 이 알루미늄은 내가 먹은 음식물로부터 온다라는 거고요.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그 알루미늄이 내 몸에 어딘가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가라는 부분은 아직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먹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비타민C를 여기에다 같이 또 먹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갔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알루미늄이 쌓이는 것 때문에 비타민C 빼고 안 먹을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알루미늄이 내 몸에 쌓이더라도 비타민C를 먹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C를 먹는 겁니다. 저는 비타민C를 먹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넘었죠. 그런데요, 먹은 양은 매일 6g 이상 먹었습니다. 뭐 10g도 먹고 15g도 먹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비타민C를 그렇게 먹었으니 알루미늄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면 내가 문제가 발생했겠죠. 근데 저는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훨씬 더 좋아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요, 데이터를, 제가 아까 머리카락에 알루미늄 많다 이런 분석들은 해봤는데 알루미늄이 몸에 쌓여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분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내 몸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해놨죠. 저기다가 알루미늄이 쌓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그러면 안 먹겠습니까? 먹기 싫습니까? 그럼 그러시다면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얻는 이득이 더 큰가? 알루미늄 때문에 걱정이 되어져서 비타민C를 안 먹게 되면 그 얻는 손해가 더 큰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가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관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고혈압 환자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만 명이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백만 명이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안 쉬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10년, 20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자, 이 약, 이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쓰여져 나온 책,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으면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1.4%도 올라간답니다. 네. 미래에 심장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열심히 먹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간 기능, 성 기능, 기타 각종 내 몸의 기능들이 다 나빠집니다. 자, 보세요. 심장병이 1.4%, 심장병이 발병할 확률이 1.4%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걸 가지고 먹기만 하면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지금 망가뜨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비타민C와 알루미늄 이야기도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김명금님, 오메가3 식물성, 동물성 중 어떤 걸 먹어야 합니까? 동물성 먹어야 됩니다. 식물성은 양도 부족하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박헌옥님, 생전 처음 소변 염도를 재봤는데요. 박사님 말씀대로 0.3, 0.2보다 조금 높아요. 0.46. 조금 더 짭짤하게 먹어야겠죠. 그렇죠. 황재규씨, 한 줄 쓰고 지워버렸네요. 야, 조만간에, 뵀으면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동안, 네, 참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진님, 소화가 안 되는 거랑 비타민 먹고 가스 차는 거랑 구분하는 법도 있을까요? 자,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차면 좋은 겁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왜 차느냐면 나의 신진대사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가스 발생량이 증가한 거죠. 발생량이 증가했는데 발생되어진 그 가스가 폐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게 못 빠져나가가지고 이 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비타민C 양을 그냥 좀 줄여보는 방법도 있고 끊었다가 먹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고요. 비타민C를 먹었더니 신진대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특히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잘 찹니다. 왜 그러냐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소화가 안 될 때 가스 차는 거, 비타민C 먹고 가스 차는 거, 자, 소화가 안 될 때 가스가 차는 것도 결국은 내 몸속에서 발생한 가스가 못 빠져나갔어. 소화가 안 되면 내 몸속에서 발생한 가스가 못 빠져나갔어. 어디를 못 빠져나가느냐면 폐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즉 혈관이 막힌다는 거죠. 답답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타민C 먹고 가스 차는 거는 이제 답답한 그런 거는 없거나 덜한데 그냥 가스 차는 겁니다. 소화는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스, 흡배가 불러온다. 뭐 그냥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화 안 되면 또 다른 증상도 있더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꼬마님, 카카오톡으로 남편 문의드린 사람인데요. 남편은 현재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도 까맸는데 굴이 비치고 당 때문에 밥때 지나면 떨렸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영양제 먹기 싫어하더니 지금은 본인이 찾아요. 그런데 저는 당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체크해보니 공복이 105 나오더라고요. 4일째 계속 같이 나와요. 90 정도 되는데 비타민과 상관 있나요? 비타민C가 당을 측정하는 그 기계에 비타민C가 들어가가지고 마치 숫자가 올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90이고요. 비타민C 때문에 더 플러스 돼서 나오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실제적인 당 농도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저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비타민C를 먹었는데 내 몸속에서 비타민C 소비를 충분하게 잘 안 하고 있을 때, 즉 비타민C가 쓸 데가 별로 없다 이런 분인 거거든요. 자, 쓸 데가 없다, 비타민C 쓸 데가 없는 분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흡수가 또 너무 잘 되고 있는 분인 경우에도 또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타민C 먹어가지고 당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드문데 저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주 저런 질문을 저는 받고 있는데요. 비타민C 먹고 당이 올라가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네, 전혀 진짜 당이 올라간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영상 비타민C 먹고 당이 올라가요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아주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설명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질문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기다리는 1분 동안 제가 광고를 하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큐! 소화가 안 되어지게 되면 몸속에 각종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어지죠. 탄수화물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힘이 없다, 에너지를 못 만든다, 몸이 차갑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효소도 안 만들어지고 인슐린도 잘 못 만들고 각종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효소, 호르몬제, 그 다음에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각종 물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정말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요. 심지어 혈압 조절도 어려워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체온 조절 안 되고, 그래서 뭐 혈압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혈압이 엄청 올라가는 분도 있고 기타 많은 질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빈혈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산소 공급이 또 안 되니까 각종 흉악한 질병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죠. 뭐 자가 면역 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소화가 안 되어지고 그 이상한 단백질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니는 단백질을 나의 면역세포가 공격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내 몸에 있는 그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마저 공격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 몸에 부족한 성분들을 자꾸 상황을 만들어 내다 보면 자꾸 그게 먹고 싶어진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산을 갔을 때 에너지를 다 쓰고 지쳐 있을 때 달달한 거 한 개만 먹어도 바로 힘이 생기는, 정말 바로 반짝 힘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몸에서 힘을 많이 썼다, 이 얘기는 당분을 소모를 엄청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을 또 필요로 하고 심지어 당이 너무 요구되어질 때는 손마저 떨리게 된다. 필요할 때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맛대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뭐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요, 각종 물질들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항상 부족한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잘 들어가도 먹을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좀 더 먹어야지, 좀 더 먹어야지, 좀 더 먹자. 그래가지고 다시 탈이 납니다. 다시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긴 세월 동안 반복되어지는 소화 불량들의 패턴이죠.
위장병을 막 10년, 20년, 30년, 40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먹어서 또 나빠지고, 또 좀 괜찮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즉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꾸 먹고 싶어진다. 먹고 싶어지는 거, 그게 바로 내 몸이 원하는 거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고기가 먹고 싶어지고 고기가 땡긴다. 하지만 고기가 가장 소화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를 먹여보면, 소화효소제를 먹여보면, 소금을 먹여보면, 키토산을 먹여보면 왜 소화가 되고 왜 소화가 안 되는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 몸에서 각종 소화불량, 소화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나타난 결과로부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소금, 키토산, 소화효소제, 이것만은 꼭 챙겨 드셔보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들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은 일단은 끊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혜님, 안녕하세요. 혹시 사구체 신념에도 비타민C나 소금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떼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요, 닥터한스를 치시고요, 신장 이런 걸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황린리님, 저는 추위로 고통받고 있어서 어제 다른 영상 찾아보고 글루타치온과 오메가3 MSM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식후에 별도로 먹는 것이 맞는지요? 글루타치온, 오메가3 MSM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자, 2차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즉 신진대사 촉진을 시키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몸에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거를 먹어서 효과를 본다, 이게 아니고요.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시고 추가로 글루타치온, MSM, 마그네슘, 오메가3는 고전에 있는 거죠.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여기까지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따뜻해질 겁니다. 자, 겨울이 오니까 또 따뜻해지는 방법 알았으면 좋겠죠. 닥터한스 치시고요, 수족냉증 뭐 이런 거, 저체온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면 따뜻해지는가에 관해서 제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